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 머니입니다. 르노코리아가 사명과 차명 그리고 엠블럼까지 모두 바꿨습니다. 이 삼성의 색깔을 지우고 르노 본연의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생각인데 여기에 올해 하반기 하이브리드 신차를 통해 실적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호모 기자입니다. 2022년 삼성과 브랜드 이용 계약 종료 후 국산차와 외제차 사이에서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던 르노코리아가 프랑스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워 새 출발합니다. 사명을 기존의 르노코리아 자동차에서 르노코리아로 바꾸고 엠블럼도 태풍의 눈 대신 다이아몬드 형태의 로장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2020년 XM3 출시를 마지막으로 신차를 내놓지 못한 것이 부진한 실적의 한 요인이라고 보고 올해부턴 매년 신차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This year we have a clear plan to recover the market share we have lost, and as we will introduce new cars at the end of the year and next year a new car as well, the Renault Scenic, we are confident to increase our sales. 현재 국내 시장에 판매 중인 차량 일부도 새롭게 바뀝니다. 유럽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XM3는 글로벌 모델과 동일한 차명과 엠블럼을 반영해 뉴 르노 아르카나로 새롭게 출시됩니다. QM6는 기존 모델명에 로장주 엠블럼을 적용해 뉴 르노 QM6로 판매되며 SM6는 모델명과 엠블럼 모두 기존 그대로 유지합니다. 스테판 드블레즈 대표 취임 이후 2022년 수립된 전동화 전환 전략인 오로라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되어 올해 첫 번째 모델이 출시됩니다. 오로라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모델은 하이브리드 중형 SUV로 오는 6월 부산 모빌리티쇼에서 차명과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순수 전기차인 르노 세닉 이테크 일렉트릭이 한국 땅을 밟습니다. 이 전기차는 1회 충전 시 최대 625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5대 글로벌 허브로 르노 그룹의 중요 생산 거점으로 떠오른 부산 공장에 약 7,260억 원 투자를 예고한 르노코리아. 내년부턴 부산 공장서 전기차 전용 브랜드 폴스타의 수탁 생산도 시작하는 등 전방위로 사업을 전개합니다. 2017년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인 총 27만 6,808대를 기록한 이후 매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프랑스 DNA로 새 출발을 선언한 르노코리아의 향후 행보에 시장의 이목이 쏠립니다. 학스경제TV 김홍무입니다. 대전 중구 원도심에 750여 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이 생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데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신설 등 교통 호재가 맞물려 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 전영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전 중구 문화 2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의 견본주택 현장. 이 단지는 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총 749 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 중 495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최근 중구 일대는 원도심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으로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중구 일대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30여 곳, 향후 3만 5천여 가구가 새롭게 들어설 예정입니다. 둔산동 일대가 조성된 지 약 30년을 넘어서며 노후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원도심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에는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 목적의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지 인근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서대전역이 들어섭니다. 이 노선은 총 38.8km로 대전 전역을 미음자 형태로 순환하는 노선입니다.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향후 교통 인프라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트리플 역세권의 장점 및 초등학교가 인접하여 있으며 분양가 상승세 속에서 합리적인 분양가 공급으로 가장 저렴한 신축단지 마련은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외관은 커튼 얼룩과 유리 난간 등 특화 설계를 적용해 차별성을 더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 A타입은 주방과 거실이 마주하는 포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배치하기 충분한 크기의 다용도실을 확보했고 드레스룸을 구비해 수납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전용 73제곱미터 A타입의 경우 주부들의 편의를 고려해 다용도실에 손빨래용 수전을 설치했으며 B타입은 복도 팬트리를 통해 넉넉한 수납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두 타입 모두 안방 붙박이장을 선택형 옵션으로 제공해
수요자 취향에 맞게 방을 꾸밀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전 중구 지역서 올해 첫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2차전지 비전검사 솔루션 전문기업이죠. PIE가 메가스펙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내년 매출을 1,000억 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간담회에 박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계에 인간의 시각과 판단 능력을 부여한 머신 비전, 제품 외관의 검사나 측정을 카메라와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로 수행합니다. PIE의 영상 처리 솔루션은 자체적인 검사 소프트웨어와 딥러닝 기술로 검사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등 모든 타입의 2차 전지에 대한 비전 검사가 가능한 점이 특징. 주요 공급 솔루션으로는 비전 검사와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 광학 부품과 산업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맞춤 솔루션 제공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 고객사 네트워크도 빠르게 확장 중인데요.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오는 6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PIE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회사의 성장 가능성과 상장 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최정일 대표를 만나 공모자금 활용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PIE는 향후에 소프트웨어 기반의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AI나 소프트웨어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를 위한 인프라 투자 내지는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하는 것들에 이 자금이 많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PIE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210%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 중입니다. 회사 측은 지난해 별도 기준 수주 잔고는 650억 원 규모로 올해 매출에 인식될 것으로 보여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차세대 첨단 솔루션 개발에 집중, 내년에는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는데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확보한 신규 폼팩터 검사 기술로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팍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LS 일렉트릭이 해외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미주 시장을 중심으로 현재 50% 수준의 해외 매출을 2030년까지 7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배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에너지 저장 장치 모형 제품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진 않지만 ESS 내부에는 AC, DC 차단기, PLC 등 LS 일렉트릭의 주요 기기들을 시스템으로 엮은 패널들이 적용돼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입장에선 해외 매출로 잡히는 제품인데 이보다 더 큰 매출을 올리는 영역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에 건립 중인 SK온과 포드의 합작 배터리 공장,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 배터리 공장, 현대자동차의 조지아주 서베너 전기차 공장과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 등 해외 여러 공장의 변압기와 배전반 등의 설비 공급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LS 일렉트릭의 매출은 4조 2,305억 원, 이 중 절반은 해외 시장에서 올린 겁니다. 저희들이 차지하는 전체 매출의 비중이 아마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한 30% 선밖에 되지가 않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는 50% 정도가 해외에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2030년도까지는 적어도 70%의 매출이 해외에서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미국과 중국, 일본, 터키, 스페인 등 9개 국가에 해외 법인을 두고 있는데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시장은 미주 지역입니다. 미주 지역이 저에게는 가장 큰 중요한 지역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시장도 크고 성장이 또 크기 때문에 또 앞으로 배전 시장이 굉장히 더 많이 활성되고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투자를 통한 현지화 전략, 거기에서 지금 많은 현체인들도 많이 지금 계속 조직을 키워가면서 뽑고 있고요. 현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텍사스주의 테크센터 운영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증축 공사도 병행 중인데 올 하반기 간이 오픈 행사도 열 예정입니다. LS 일렉트릭은 이달과 다음 달 독일과 미국에서 열리는 해외 전시에 잇따라 참가하며 해외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올해 국내 증시는 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2,800선을 돌파할 거란 이 기대감도 높아졌는데요. 자, 2분기로 접어든 지금 주목할 국내외 경제 및 증시 이슈는 무엇인지 SK증권의 최석원 이코노미스트를 통해 짚어봤습니다. 유수민 기자입니다. 국내 증시가 올해 1분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석원 SK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증시를 견인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이런 상승세는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이 우리 경제와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 1분기 중에 한 번 기대가 싹 바뀌었고 중앙은행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이 동의해가는 과정이 나타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략 S&P 기준으로 10% 이상, 일본은 16% 상승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3% 정도 상승했고 대만도 13% 상승했습니다. 점부터 올라간 걸로 따지면 대략 한 13% 정도 올라갔어요. 통화정책에 관련된 문제만 영향을 미쳤다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상승하지 못했을 거예요.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대감.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저평가된 국가들을 택하기 마련이고 저평가된 국가들을 택하는데 게다가 우리나라는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면들이 또 점수를 얻어서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총선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시장 안정을 꾸역꾸역 이렇게 눌러왔는데 불안을 눌러온 거겠죠.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강하게 나서는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전반적인 유동성 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유동성 환경이 나빠지면 이제 자산을 매각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자산들이 매각이 쏟아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점이 총선 결과와 더불어서 궁금한 부분이고요. 10% 이상 이렇게 기록을 했다면 사실 나머지 기간에서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대 수익률이 좀 낮아지는 것만은 분명. 적어도 2분기까지는 주가 상승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국면인데 우리나라는 작년하고 재작년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게 회복의 시기로 돌아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는 좀 나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각광을 받잖아요. 칩 완성업체가 이제 그 엔비디아 같은 데였었는데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을 거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미 많이 이어받았지만 국내에서도 반도체 업체가 있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바톤을 이어받는다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반도체업이라는 게 굉장히 2분기 경제를 이끌 수 있는 대주주가 내가 이 기업 주인이야 이런 의식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측면에서 굳이 내가 배당을 많이 해주거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어떤 주주한테 이익을 환원해주는 이런 것들 늘릴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해보면 제도적으로 그런 주주 환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IMBDX가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이 회사는 암의 전 주기에 대한 정밀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인데 특히 이 암 수술 후 잔존암 조기 진단까지 모두 혈액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김효선 기자가 김태우 대표를 만났습니다. 비주 초대석입니다. IMBDX의 암 진단 기술은 다중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은 물론 암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한 탐지 모니터링까지 암의 전 주기를 커버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10년 넘게 임상 교수로 쌓은 김태우 대표의 노하우가 축적된 이 기술은 실제 현장에서 빠르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상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자세한 전략 살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제품 중에서 캔서 디텍트, 캔서 파인드가 결국 암 조기 진단, 그다음에 수술 후에 재발을 빨리 탐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임상 의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기술을 제품을 만들고 이거를 환자들한테 쓰기 위해서는 이제 거쳐야 되는 좀 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인증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쓰려면 결국 이제 쓰고자 하는 의료진에서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잖아요. 저희 회사는 좀 다른 분자 진단 회사보다는
실제 이제 의료 현장과 좀 긴밀하게 이제 그런 협업하면서 제품을 개발하고 검증했다. 이제 그런 게 또 하나 차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지금 1년에 암 환자가 한 30만 명 생기거든요. 현재 암 진단받고 5년 이내에 이제 저희가 치료하고 5년 이내에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암 환자 대상 보면 제가 한 120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3, 4기가 한 2, 30만 명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1, 2, 3기 그러니까 1, 2기 이제 수술하고 관리하는 그 영역이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매출 기준으로 한 40억이다. 그러면 이제 매년 거의 더블링 정도.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 그 두 가지 캔서 디텍트, 캔서 파인드. 이제 캔서 파인드는 2023년 11월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 검진센터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나온 지 현재 한 수백 건 지금 아마 된 걸로 돼 있고, 캔서 디텍트는 수술 받고 이제 수술 후에 이제 경과 관찰하시는 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 환자가 그냥 한 60만 명, 70만 명 이렇게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군은 많이 있죠. 매년 뭐 성장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선도하는 지역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그 FDA 이제 제품 인증받는 전략이 하나 있고, 미국에 이제 저희가 그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 제품을 이제 임상 시험 등등을 통해서 이제 확산하는 한, 그다음에 저희 캔서 파인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검진 제품이고 이게 일종의 이제 약간 그 인종적 차이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이미 기존 플레이어가 있지만 약간 그 틈새 시장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접근하는 걸 저희 그 회사가 제공하는 이런 암 정밀 의료 기술을 통해서 정밀 진단하고 조기 진단을 통해서 이제 암 정복의 미래를 좀 우리가 선도하자. 이제 그런 게 저희 회사가 갖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3보험이라고 아십니까? 질병, 상해, 간병 등을 보장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공통 영역이다 보니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상현 기자입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건강보험, 간병보험 등 제3보험의 성장 가능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도 김철주 회장은 손해보험사가 주도하는 제3보험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요 생명보험사들도 제3보험 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특히 하나생명은 올해 초 차별화된 보장과 보험료를 적용한 건강보험 상품을 출시하며 제3보험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생보사들은 자체 위험률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국민 통계를 기반으로 한 위험률로 보험료를 산출을 했고요. 그렇지만 자체 위험률을 가지고 있었던 손보사들을 대비해서 보험료가 좀 비쌀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생명보험 업계도 자체 위험률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생손보사가 공정한 경쟁이 제3보험에서 가능해졌습니다. 하나생명의 더 H 건강보험은 뇌, 심장, 신위험률을 적용하며 보험료를 50에서 60% 절감했습니다. 내신 위험률을 최초로 반영해서 출시한 상품이 저희 하나생명 더 H 건강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동일한 보장을 기존 보험료보다 50, 60%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받았었고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상품이 저희 내심 질환 관련된 진단만 있는 게 아니라 암 관련된 질환들, 그리고 주니어 관련 질환들, 여성 관련 질환들, 시니어 관련 질환 관련된 진단, 입원, 통원 등 다양한 보장을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보장과 아주 경쟁력 있는 가격이 시장에서 아주 차별화된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생명은 이달 중 새 간병보험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상품군을 확대하며 제3보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한상윤입니다. LG U+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매장 AI 통합관리 솔루션을 선보입니다. 전화예약, 주문, 키오스크 등 분산되어 있는 매장 관리 시스템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예약부터 대기, 주문, 결제, 매출까지 앱 하나로 원스톱 관리가 가능합니다. AI 전화를 활용해 365일 24시간 놓치는 전화 없이 고객에 응대할 수 있습니다. LGU 플러스가 내놓은 소상공인 고객 특화 통합 솔루션 우리 가게 패키지 AX 솔루션입니다. 디지털화되고 해당 별도의 인력이나 사람이 필요 없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고 내방 고객들은 본인이 선택하는 메뉴나 선호하는 메뉴들을 데이터화되기 때문에 단골 손님에 대한 관리도 받을 수 있는 현재 소상공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매장 관리 솔루션은 전화 예약은 A, 주문 키오스크는 B 등으로 두 업체와 계약하고 있어 비용과 시간이 이중으로 들고 관리도 어렵습니다. 방문 고객 데이터도 A사와 B사 각각 수집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특별 서비스도 제공하기 어려운데요. LGU 플러스는 이러한 여러 솔루션을 앱 하나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덕분에 소상공인들은 기업들이 하던 고객 및 데이터 분석을 직접 할 수 있게 됐습니다. LGU 플러스는 통합 매장 관리 솔루션을 통해 2027년까지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AX 솔루션은 2027년까지 별도의 2천억 정도 매출을 하여 총 통신과 AX 솔루션 합쳐서 27년 5천억 정도의 매출을 현재 통합 매장 관리 솔루션은 음성 텍스트 변환 기능만 제공되는데 LGU 플러스는 연내 AI 엔진을 도입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It is in the Panamera's nature to seamlessly merge the agility of a sports car, the comfort and functionality of a sedan with stylish design. The third generation is even more advanced, with a completely upgraded engine range, state-of-the-art, more sustainable and more efficient. All the new Panamera hybrid models offer improved e-performance in terms of driving dynamics, charging speed, and electric-only range. And for better efficiency and less weight, we now integrated the e-motor completely into the transmission housing. 이번 헌법 소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회피가 아니라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와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 결정되길 바랍니다. 오늘 협약을 통해서 3개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7가지 종류의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서 해당 업종의 화학안전 모범 사례, 일명 화학안전 등대 사업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배를 안내하는 등대 그런 업무 협약을 6개 기관과 함께 하는데 업종이 모범 사업장을 만들어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